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본엔젤스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벤처인데요. 투자하는 회사기도 하지만 본엔젤스도 나름의 소명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엔젤스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영속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니까요. 본엔젤스가 시작한 지로 따지면 06년부터니까 거의 한 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시작했고 어떻게 진화했나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서 이제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엔젤스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필연적인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는 네오이즈를 했고 첫눈을 NHN에 매각했습니다. 첫눈을 NHN에 매각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눈 멤버들이 NHN에 인수되면서 일본 검색을 위해서 NHN에 인수를 했고, 실제로 주요 멤버들 상당 부분이 또 일본에 많이 가셨어요. 물론 일본 검색, NHN의 일본 검색은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라인 같은 성과가 그 멤버들이 또 주축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탤런트 어퀴지션의 일종이었고,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간 거죠. 저한테 이제 남은 게 저랑 같이 일했던 업무 비서분이랑 저랑 딱 2명만 남았습니다. 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인들한테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는 이제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그리고 벤처를 M&A를 해봤으니까 벤처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라는 거 아시니까 선후배 및 지인분들이 자연스럽게 투자해달라라고 다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고 실제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많이 망했습니다. 진짜 많이 망했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로의 입장에 서는 것과 창업자로 입장에 서는 게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정석 대표처럼 하고 난 다음에 엔젤 투자를 갖다가 저렇게 많이 하면서 제가 보기엔 저 정도 실패 안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쪽 얘기를 듣더라도 보면 엔젤 투자를 시작하면 많이 망한대요. 창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엔젤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많이 망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로 사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가지 길이 생긴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엔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망하니까 자꾸. 내지는 뭔가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진화가 뭐냐? 별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건 07년도에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송인의 파트너라고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애널리스트,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였고요. 송인의 파트너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하면서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로도 부족하니까 또 뭐 했냐면 강스컨 파트너도 합류를 갖다가 08년에 했고 또 공부하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를 갖다가 쭉 해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해보니까 이제 좀 눈이 이제 약간 생긴 거예요.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창업하는 거랑 내지는 내가 정말 너무 잘하는 분들이 창업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 라는 걸 이제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실제 저 때는 공부할 때 약간 새 파트너 모임이 약간 스터디 모임 같았어요. 실제로 세미나 발표하고 막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진화해서 투자 검토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요즘은 좀 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것들 얘기 드리면요. 첫 번째를 보는 건 본엔젤스는 좀 독특한데 인성을 봅니다.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고 실행력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인성을 보느냐. 본엔젤스는 좀 오랫동안 같이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초기 투자 쪽이에요. 약간 엔젤 투자, 초기 투자 쪽인데,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이 언젠가 또 벤처 생태계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오랫동안 관계 맺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순 돈 버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인성 같은 걸 보고요. 그 다음은 실행력, 학습력 중요합니다. 실행력, 학습력 중에 정말 중요한 건 학습력입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벤처를 하면 정말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가정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을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굳이 따지자면 학습력인데, 물론 실행력도 있고 학습력이 있으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열정, 비전 이런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만나면 아까 뭐 노정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청산유수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학습을 잘 안 하세요. 어딘가에 들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분들은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그때부터 막 하세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분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를 다 갖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아니거든요. 다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공동 창업자들의 팀워크를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모두 갖춘 경우가 없으니까 두 명이 좀 이렇게 보완하면 이 사람은 정말 좀 아까 너무 이기적인 표현 썼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이기적인데 이 사람은 좀 보완을 하네. 그러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그래서 5가지 뭐 내지는 창업자가 모든 걸 갖출 수 없으니까 저희는 공동 창업을 열심히 보고요. 추가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뭐냐면 본엔젤스가 도와줄 수 있느냐. 자본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저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를 같이 세트로 보는 걸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또 해보니까 뭔가 저희의 이제 약간 존재 가치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무슨 존재 가치냐면 저희가 2010년에 본엔젤스가 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비공식적 활동이었고요. 2010년에 공식적으로 좀 활동을 할 때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거 하면서 제가 저런 얘기를 드렸어요. 엔젤 투자, 초기 기업 투자 굉장히 드문데 저게 돈이 될 거다. 돈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다. 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뭐 모바일 같은 시대가 좀 빨리 와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앤서즈 같은 매드 스마트 틱톡, 뭐 싱크리얼즈는 뭐 또 카톡에 인수됐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아직까지 엑시트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들 중에서도 훌륭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하러 돌아다니지만 정말 요즘은 좋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랑 비교한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때랑 정말 많이 변했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전에도 한 2개 업체 정도를 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해서 저런 팀워크로 저런 실행력이 있는 분들이 저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회사들이 주변에 이제 나오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분들에게 좀 잘 빌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돈도 이제 벌어야 되는 뭐 그런 데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좀 이렇게 같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이거 너무 진지하시니까 좀 빌붙는다 이런 표현 쓰시면 좀 같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창업자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주는 가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회적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자들을 신불자가 되는 거로부터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업자가 신불자가 되면 이분들이 사회적 자산화가 안 돼요. 창업자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사회적 자산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연대보증하지 말자는 얘기냐? 직접 해보니까 이 연대보증 문제랑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창업자 중에 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 투자자 돈으로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과 의지가 넘쳐서
자기의 크레딧을 막 빌려서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사업을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만 아주 뭔가가 있으면 아주 스몰 엑싯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대출 받는 게 배수진을 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 연대 보전을 갖다가 안 해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제가 본엔젤스에서 가지고 제가 챙기는 포트폴리오 회사 중에 하나는 2개월 전부터 제가 창업자분께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폐업 이제 하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요. 왜냐? 그 친구가 신불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2, 3개월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뭔가 막 나올 시기가 또 맞아요. 그러면 이게 버티는 것도 괴롭고 폐업하는 것도 괴로운 상태가 레스트 원마일에 한 번은 생겨요. 이때 사실 중심을 찾아주는 건 창업자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하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발전 중이니까 저희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또 외부 자금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또 초기 투자, 엔젤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벤처니까 뭔가 좀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엔젤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다. 장병규가 아니라 본엔젤스는 사회적 가치가 있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 이런 본엔젤스 및 벤처를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경제 주체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었으면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주요한 테마를 말씀하셨는데 좀 사례 중심으로 들어가죠. 장 대표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좀 인상에 남다 그래도 수익성이 많이 남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참 투자 잘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회사를 물론 실명을 공개 안 하셔도 되고 공개하셔도 되고 그걸 말씀하시고 이유가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명을 공개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본엔젤스 포트폴리오도 홍보도 하고 그죠? 네. 사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는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배달의 민족 하시는 우한 형제들 같은 곡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게 김봉진 대표님이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근데 제가 만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은 실행력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소위 말하는 다른 영역으로의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김봉진 대표님은 네오이즈 때 사실은 안면에 있었는데 잘 몰랐거든요. 몇 년 후에 이제 뵀는데 이분의 학습 속도가 상상을 이제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좋은 거 하시고 매일마다 전화하세요. 우한 형제들은 본엔젤스 강스큰 파트너가 담당인데 심지어 거의 매일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느냐? 어떤 게 좋냐? 물론 결정은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 영역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있고요. 우한 형제는 또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우한 형제들인데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상 깊은 건 스피케어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하시잖아요. 그냥 부부가 하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예전 저희의 이제 개념으로는 동업도 하지 마라. 내지는 야 부부가 하는데 이제 굉장히 회사가 사유화되지도 않겠냐.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는 포트폴리오죠. 왜냐하면 독특한 분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실행력 가지고 열정과 비전 가지고 하시니까 심지어 팀워크도 되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볼 때마다 늘 즐겁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투자를 받거나 혹은 투자를 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일 혹은 투자를 받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는데
뭐 지금 수많은 투자를 받으셨고 지금도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하고 최근에 창업을 하셔갖고 또 투자를 받으신 정욱 대표한테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보통은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자금의 압박에 쫓겨가지고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분한테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결말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돈을 이렇게 투자를 제공을 해주는 거를 넘어서 과연 그 우리 회사 컬처하고 맞는 투자자이고 같은 어떤 비전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지를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 이제 단순히 돈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런 거를 넘어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도 시켜주고 또 굉장히 그 어려운 기로에 섰을 때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 두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여러 가지 인풋을 주고 돈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해주고 그 좋은 분을 또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런 데서 밸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돈을 받을 때도 그런 시너지가 나는지를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대로 된 투자를 안 받긴 했는데요. 시작할 때 근데 이제 그 NHN 창업하신 김종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조금 엔젤 투자만 해주셨고, 근데 그 최근에도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조용한 투자자가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간섭 안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해외 사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가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받고의 문제도 있지만 저도 이 산업 현장에서 99년 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직접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사실 좀 광란이었거든요.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벤처의 V자가 아니라 벤처의 B자만 걸어도 10억 원 준다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텀이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최근에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큰 화두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회사를 1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5,000원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장병근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올바른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밸류에이션은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아직까지 그 벤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한 4, 50년 정도 역사에 비하면 저희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정말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짧으면은 무슨 현상이 있냐면 케이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케이스들이 공개된 것들이 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본엔젤스도 처음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 산정을 해야 그래야 본엔젤스도 돈을 벌고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정말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고민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밸류에이션 문제에 추가해서 그 창업자들이 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텀시트라는 거에 일부 한 조항일 뿐인 거거든요. 그럼 투자할 때는 여러 조항들이 이제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정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텀시트도 있고 어떤 텀시트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텀시트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이게 텀시트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이 변해야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거는 저한테도 어려운 문제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무조건 싸게인데요. 그건 결국에 후유증이 또 남습니다. 다른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다는 게 늘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여전히 고민 중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장명규 대표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와 넵튠과 아블라 컴퍼니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뭐 대충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세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회사를 고르고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이게 사전 지르스였어요. 그래서 오는 내도록 계속 이제 고민을 갖다 했는데 일단 그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잘 모르고요. 넵튠은 투자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엔젤스가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사실 넵튠이에요. 초기 회사니까. 근데 인간 장병규가 그냥 뭐 예를 들면 해야 된다 뭐라고 하면 그럼 일단 처음 보는 건 넵튠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초기 기업을 너무 좋아하니까 개인적 애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개인적 애정을 따지면 솔직히 뭐 노정석 대표도 제 학교 후배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죠. 예. 제일 뭐 안 봐야 되는 건 카카오톡은 너무 잘하시니까 투자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덜 필요한 이미 단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회사에 좀 팔이 굽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하고는 등을 지는 거로 그럼 하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의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그 장병규 대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각종 투자 열풍은 대단히 호황기에서의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그 경기 침체라든가 또 88만 원 세대 그리고 50대 은퇴 세대들이 갈 곳이 없는 부분, 비정규직화의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보가 상당 부분 투자 열풍을 그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 투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은 호기일 수도 있죠. 빌부터 먹을 수도 있는. 하지만 그 사회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단 그 첫 번째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의해서 많은 돈들이 이제 투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뭐 열풍이나 아니면은 버블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과 질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실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이 사회가 무조건 이상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카카오톡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사회적 합의를 계속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지금 적절한 양이 투입되고 있느냐는 질문인데 저는 뭐 과열 상황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질문들은 좀 가정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밸류에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대표님이 첫눈이 네이버에 이 M&A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밸류에이션 딜 포인트를 원하는 그 배수를 어떻게 수성했는지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서구 대표님에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차 펀드레이징하고 최근에 2차 펀드레이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수의 기업들에게 어떤 밸류 포인트 그러니까 뭐 어떤 서브스크라이버가 6천만 명을 가고 어떤 미래의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로서 이제 내기만 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의 인정을 받는 거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게 매니지먼트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경험담 그런 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일종의 옥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매수하는 사람, 즉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가격 결정권이라는 건
매도자에게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이 이제 굉장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이낸셜 숫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뭐 본질 가치라든가 미래 수익 가치를 따질 수가 있지만 그리고 시장에 이제 유사한 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면 그러면 유사한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기업끼리 비교를 해서 비교 가치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초기 기업은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가치라는 걸 갖다가 그 일종의 옥션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눈은 그 시대적 흐름에서 요구됐던 회사고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누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었지만 결국에 그 매수자는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옥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가 그 총 3회에 걸쳐 가지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년 1월 달에 그 김범수 의장님 주위의 지인분들, IT 업계 리더분들의 투자를 개인적인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에 한 200억 조금 넘는 규모의 투자를 받았고 올 4월에 이제 그 중국의 텐센트하고 위메이드에서 총 92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3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번 마지막 그 텐센트하고 위메이드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 그쪽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오고 그쪽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은 특히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작년 8월에 저희가 투자 받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이슈가 됐던 게 그 당시로는 사실 뚜렷한 어떤 수익 모델이 없었고 유저는 계속 증가를 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지 이제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매출 흐름이라든지 현금 흐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좀 밀고 당기기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때 좀 어려웠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 쉽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더 질문이 많겠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이 트랙 이후에 또 다시 또 그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를 다루고 있는 컴퓨팅 이슈의 트랙이 있거든요. 그 트랙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질문은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메일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그 해결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청중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